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또 포인트들이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의 키워드입니다. 하루 만에 뒤바뀐 평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는 그래도 파월 의장 발언에 좀 더 희망을 걸었다면 또 간밤에는 분위기가 확 바뀐 내용이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희망적인 회로가 좀 돌아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이제 경기 침체가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의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같은 현상으로 해석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센티가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시 하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7월 FOMC 회의에서 50bp 혹은 75bp 인상의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7월 13일 날 발표되는 6월 CPI 수치가 5월 대비 낮게 되면 현재는 시장에서 50bp 그리고 높으면 75bp의 인상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재미났던 점 중에 하나는 7월 FOMC 회의에서 75bp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자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겠다. 즉 데이터 디펜던시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해석되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 둔화가 되게 된다 하더라도 일부 그것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더 많이 해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게 되면은 액티브 트레이더에서는 최근 증시 하락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것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서 발생을 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웰스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금리가 6%에 가깝게 상승한 상태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3분기 경기 침체는 결국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를 보게 되면 5.78%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 연초에 3.11%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급격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택 매매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신규 착공이 감소하게 되는 등 이 주택 시장의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어제 나온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역시 그닥 좀 좋지 못했습니다. 6월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를 보게 되면 2.6에서 마이너스 3.3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4.8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하회했고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결국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속도를 늦출
늦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빅테크가 올랐던 적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이나 투자 센티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많이 안 좋아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11개 섹터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금리 상승이 결국에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빅테크들 역시 경기 침체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뭐 그 가운데 오른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약간만 더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섹터 모두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한 4% 정도 하락,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다소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6%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6%, AMD가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7%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돼서 상당히 섹터의 비중이 높은데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한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어제 금값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1.7%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금광업체인 뉴몬트 같은 경우에도 3.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헤클라 마이닝이라는 은광업체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만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금광업체하고 은광업체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관련돼서도 뭐 해당되는 엘컴텍이라든지 전산애강 정도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 정도는 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투자 심리가 참 중요한 하루였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이렇다면 심리가 문제라면 이제 심리에 대한 변동성을 좀 파고들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전망이나 펀더멘털 쪽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연결고리 종목은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를 골라오셨습니다. 자, 삼성 SDI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됩니까? 오늘 사실 2차 전지 쪽도 조금의 하락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테슬라 때문에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 오늘의 하락을 뒤로 하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게 될 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SDI를 가지고 왔고요. 요즘 삼성그룹이 상당히 행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삼성의 그룹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가 전기차 관련된 TF팀을 이제 결성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자하고 SDI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삼성 SDI에 대한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나왔던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삼성 SDI가 중대형 원통형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 샘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 SDI가 지금까지는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조금은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속도가 조금 더 붙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양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다음 행보에서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하게 됐을 때 최윤호 삼성 SDI 사장과 동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삼성 SDI 사장에게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BMW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삼성 SDI가 결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사실 2차전지 관련돼서 셀업체에 대한 탑픽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SDI가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셀업체 중에 탑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 자체가 매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사실 2% 정도에 밀렸기 때문에 2,400선을 지금 공방을 상당히 아침부터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나 더욱더 강하게 아니면 혹은 약하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반등이 만약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의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은 대형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 삼성 SDI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등의 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삼성 SDI에 있습니다. 잘 보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TV와 함께 이 하락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 속으로 들어와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